내일이면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어떠한 상황들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차익거래와 관련돼서 주로 이제 매매하는 주체는 지난 현재 5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금융투자가 이제 유일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증권거래세 면제를 함에 따라서 현재 그와 관련된 현재 매수 주체가 하나 더 생겼죠. 물론 그 전에 없어졌다 다시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정사업본부입니다. 우정사업본부의 현재 매매 수급은 지자체로 집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스탠스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이용한 적극적인 전통적인 차익거래 방식이 아닌 방식을 현재 구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코스피 200 ETF는 오히려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현물은 매도하고 ETF는 매수하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다 현물 매수 및 선물 매도를 동시에 하고 있는,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ETF 매도까지 같이 병행하는 모습으로 약간은 전략이 변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로 집계된다고 말씀드렸었죠. 4월 28일부터 차익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따라 그때 이후 집중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물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4월 28일부터 전일까지, 어제까지입니다. 7월 11일까지 무려 3조 8,678억 원을 순매도,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규모로 대규모로 매도를 했다는 건데요. 그것만 본다면 시장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ETF를 곧바로 환매를 함으로써 공매도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의 한쪽은 매수했다 한쪽은 또 매도하고 또 청산하고 하는 식으로 가서 거의 이 부분은 공회전, 시장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현재 지금 차익거래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특히 ETF를 이용한 차익거래 방식은 그전에 구사했던 방식이 아니죠. 이 방식과 관련돼서 최근에 전통 차익거래를 했던 금융투자 부분도 상당분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시장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위축된, 작아진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전반적으로 지자체 집중적인 매도와 또 현재 선물 시장 다소 좀 위축됐습니다. 특히 현재 현물을 매도를 할 때 선물을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매수가 ETF 매수로 돌려졌거든요. 해서 선물 쪽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지난 4월 28일 이후에 계속 나타나 전체적으로 선물 지수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준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즉 베이시스가 낮아서 사실상은 지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 약세장 신호인 백오데이션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표적으로 약간 영향을, 지수와 관련돼서 본다면 약간은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다소 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참고를, 또 한 가지 지금 눈여겨볼 것은 내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에 미치는 지수와 관련된, 그와 관련된 지수 변동성은 별반 크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현재 우리나라 제반, 특히 대형주들의 현재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것을 노려서 상황에 따라서는 현재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비차익 매수를 활발하게 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거죠. 만약에 외국인들이 옵션 만기를 이용해서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지수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하는 점까지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